10월 27일 날 이제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사실은 이게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제출하게 돼 있어가지고 위에 옆에 보이시죠? 4차도 그러면 18년도에 있었겠죠? 18년도에 이것도 12월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마다 이제 발표할 시간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했던 것 중에서 4가지 포인트 중요하게 한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보험료율, 운용수익률, 대체소득률, 연금 개시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자, 목적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발표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걸 발표하는 목적에 대해서 있는데 재정 안정화, 보험료율이죠, 기금 운용 개선, 운용 수익률이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개시일이라고 소득 대체율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아는 내용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줄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게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요거가 이제 이번에 개정안 또는 종합운용계획안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4차에서도 옆에 보시다시피 일정한 수치들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노력 자체가 없는, 수치가 전혀 없는 검토, 공론화, 의견 수련, 고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맹탕 운영계획안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논의 포인트가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차등 인상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이 9% 유지한 게 25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25년 동안 3%, 6%, 9%한 다음에 12%로 올라가야 될 시점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9%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적게 내는 거, 앞으로 인상하게 되면 기존에 냈던 사람은 적게 내는 거잖아요. 적게 내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인 20대, 30대는 좀 천천히 인상을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장년층 40대, 50대는 1년에 1%씩 5년 동안 5%를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은 10년에 걸쳐서 2년에 1%씩 올리는 거죠. 천천히 올리면 어떠냐라는 이제 제안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20대가 10년 뒤에 14%를 내는 순간이 됐을 때 신규 가입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지금 막 한 10살인 그 청소년들은 14%부터 시작하냐 이런 의문점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또 지금 9%씩 안 냈으니까 이런 정확한 합의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점이 조금 더 세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2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확정급여, 확정기여 이렇게 방향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참 저는 이거 좀 뻔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국민연금 실제로 이득인가라는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제가 단순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난다, 쌉이득이다, 핵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확정기여가 뭐냐? 이건 알아봐야죠. 받는 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에요. 뭐냐? 내가 낸 금액을 기금이 운용을 해. 근데 운용했을 때 운용이 잘 되면 더 주고 잘 못 되면 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처럼 시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확정 기여 방식인데 문제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돌아보려면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봐야 하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수익률 5% 났어. 5%. 5%도 꾸준히 내기가 어려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아래 적어놨듯이 주식 수익률이 1.2%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얘기야. 폰지 사기다. 이건 대국민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게 이득인가? 이 시간과 이자율이나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득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금리로 하면은 높은 확률로 지금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말은 좋아서 우리가 높이 수익을 내면 높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랬냐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 사적연금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걸 포기한다면 지금도 국민연금 안 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되겠지. 그럼 반발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걸 말 안 했던 거는 왜다?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좀 나아진 부분도 물론 있어요. 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자, 나아진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자, 법으로 제시하자, 법으로 적어놓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아진 부분이죠. 그리고 지원 제도가 좀 나아졌는데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출산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부터였는데 첫째아로, 지금 둘째아부터 준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지금 0.7인데 출산율이 0.7인데 둘째부터 혜택 줄게,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첫째부터 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이게 인색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2개월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화끈하게 24개월 줬어야 돼요. 저는 제 생각은. 왜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3년 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애 같은 경우는 둘째, 셋째보다는 더 많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맡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때부터 좀 더 길게 줬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군복무 같은 경우도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남자들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건 맞잖아요. 국방이 의무니까 가는 거지. 의무 아니면 갈 사람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2년을 하든 2년 6개월 하든 6개월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 병사의 경우죠. 지금은 군복무 전체를 인정해주고 군복무 완료 시점부터 바로 지원 시점이 된다.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도 일정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나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한 수치화 돼서 홍보가 되면 더 좋겠죠.